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세주치의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하는 습관, 그중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작은 위험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칠 때 당신은 커피 한 잔과 함께 견과류 한 줌을 꺼내 드십니다. 심장의 좋고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믿고 시작한 습관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진실은 바로 그 한 줌 속에 숨어있는 작은 위험입니다. 저는 심장내과 의사로서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의 혈관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매일 견과류를 챙겨 먹었는데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요. 견과류는 불포화지방 비타민 E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좋은 음식의 대명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의학의 세계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견과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노년기에는 간과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혈관벽이 얇아지며 지방 대사 능력이 크게 변합니다. 이 시점에서 잘못된 섭취법은 오히려 혈관을 압박하고 작은 혈전 피떡을 만들어 뇌졸중의 불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요. 그럼 이제 견과류를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식의 그림자를 아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음식도 적당히 먹으면 약이지만 몸의 변화와 맞지 않게 먹으면 약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혈관 속에 기름기가 살짝 남아 시간이 지나며 돌처럼 굳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실제로 60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훨씬 높게 반응합니다. 한 할아버지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72세의 정 선생님은 매일 아침마다 심장에 좋다며 아몬드와 호두를 한 컵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팔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졌지요. 검사 결과는 뇌졸중.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에 가까웠지만 LDL 입자가 끈적해져 혈류 속에서 미세한 응고를 만든 게 원인이었습니다. 좋은 지방이 그분의 혈관에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우리 몸의 경고를 덮어버릴 수 있는지를요. 의사인 저조차도 견과류는 무조건 좋다는 말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 진실을 숨김없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견과류의 종류별 차이, 가공 과정의 함정, 나이에 따른 대사 변화,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혈관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건강식품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내 몸의 시계가 바뀌면 그 식품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당신의 혈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좋은 지방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믿어온 불포화 지방의 선함이 왜 어떤 경우엔 오히려 위험으로 바뀌는지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 참 익숙한 단어지요.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도 늘 이렇게 말합니다. 포화 지방은 나쁘고 불포화 지방은 좋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견과류의 지방은 전부 좋은 지방이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공식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포화 지방도 산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화된 지방은 혈관벽을 자극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혈전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불포화 지방이라도 몸속에서는 과잉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두를 보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성소부라 불립니다. 하지만 볶은 호두, 오래된 호두빛에 노출된 호두의 지방은 산패가 빠르게 일어나며 이때 생성되는 리폭시드화 지방은 혈관 내피를 공격합니다. 마치 부드러운 비단에 작은 구멍이 뚫리듯 혈관벽이 약해지고 염증이 자리 잡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루 50g 이상의 견과류를 장기간 섭취한 중년층 중 일부에게서 오히려 LDL 산화물질 수치가 상승했다는 보고입니다. 물론 연구자들 간의 견해는 다릅니다. 그 정도는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고 노년층에겐 예외적 위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같은 음식을 다르게 처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지방이라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착하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과한 친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병원에서 종종 이런 경우를 봅니다. 혈관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고 오신 환자 중 일부는 매일 견과류와 아보카도 올리브유를 열심히 챙기시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은 하나도 안 먹어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묻습니다. 불포화 지방도 너무 많이 드신 건 아닐까요? 건강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의 비율이 3대1을 넘어서면 오히려 세포막이 지나치게 유연해져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단백질 흡수도 방해받고 세포 에너지 대사도 흐트러집니다. 노년기의 흔한 무기력감이나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지방의 불균형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설.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일수록 보관이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산소피젤이 3가지는 불포화 지방을 산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견과류를 개봉한 뒤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고온에서 볶으면 오히려 혈관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좋은 지방도 산화되면 독소로 변한다는 거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생으로 먹으면 안전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생견과류는 산화 속도가 느리지만 위생이나 곰팡이 독소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라 불리는 곰팡이 독소는 간뿐 아니라 혈관 내피에도 손상을 줍니다. 결국 정답은 적절한 보관 플러스 적당한 섭취 플러스 신선한 상태의 3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 단순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원칙인의 졸중 위험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불포화 지방은 분명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너무 자주 초대하면 오히려 관계가 피로해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일수록 적당히 해야 진짜 약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의사들도 속았던 착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수많은 전문의들이 견과류를 무조건적인 건강식으로 추천했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가 그 믿음을 흔들었는지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약 15년 전 학회 발표 자리에서 한 유명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견과류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때 강의실 안의 공기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안심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먹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건 드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훨씬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견과류를 챙긴 환자 중 일부가 오히려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거나 뇌혈관이 막히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거든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식습관, 복용, 약물, 나이, 체중 등을 비교하자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패턴은 바로 지속적인 지방 과잉 반응이었습니다. 노년기에는 지방대사 효소인 리파아제가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같은 양의 지방을 섭취해도 분해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분해되지 못한 지방은 혈중에 남아 LDL 입자를 끈적하게 만들고 이 입자들이 혈관벽에 들러붙어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런 현상은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 즉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그 사실을 간과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의학 논문에서 보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중년층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30에서 50대 건강한 성인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층은 신체 변화가 커서 데이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죠. 결국 견과류는 심혈관에 좋다는 말은 노년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었던 겁니다. 저 역시 이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라며 권하곤 했죠. 그러나 어느 날은 68세 여성 환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죠? 저는 오히려 더 피곤해요.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자주 저려요.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중성지방이 급격히 상승했고 혈액 점도도 높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오드와 캐슈넛 아몬드를 하루 한 줌씩 챙겨 먹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지방대사 효소가 약해져 있었고 그 한 줌이 피 속에서 기름막을 만드는 셈이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주제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견과류의 문제는 섭취량이 아니라 가공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나이와 신체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그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쟁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에 대한 믿음은 언제든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예전엔 좋다고 했던 것이 오늘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료도 영양학도 모두 살아있는 과학이니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페인의 한장기 추적 연구에서 견과류 섭취군과 비섭취군을 15년간 비교했더니 젊은 연령대에서는 확실히 사망률이 낮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참가자에선 오히려 뇌졸중 위험이 증가했죠. 왜냐하면 혈관의 노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지방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환자들에게 추천한 모든 건강식은 정말 모든 나이에 좋은 걸까? 이 질문은 저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느낀 건 하나입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약을 방해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혈관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눈앞에 그리듯 보여드리겠습니다. 견과류 한 줌이 혈관 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생생하게 설명드릴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아몬드 한 줌을 씹고 있습니다. 입안에서 고소한 향이 퍼지고 씹을수록 단맛이 스며들죠. 그러나 삼켜진 그 순간부터 몸 안에서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아몬드 속 지방은 위를 거쳐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그 지방들은 카일로미크론이라는 미세한 지방입자 형태로 변해 혈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젊을 때는 이 입자들이 간이나 근육세포로 빠르게 운반되어 에너지로 쓰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운반 과정이 느려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간의 지방분해 효소인이 파아제의 활성이 감소하고 혈관 내피세포가 약해지기 때문이죠. 결국 그 지방 입자들은 혈류 속에 오래 머뭅니다. 마치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차들처럼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죠. 그 사이 활성산소가 생기고 이 지방 입자들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끈적해져 다른 입자들과 달라붙으며 별표, 미세혈전 별표 순환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혈전이 축적되면 어느 날 갑자기 피가 흐르던 길이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견과류를 믹서에 갈아 두유와 함께 마셨습니다. 씹기 불편하니까 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중성지방이 정상보다 2배 높았고 혈액 점도는 끈적했습니다. MRI에서 보인 것은 뇌혈관의 미세한 경색 흔적. 본인은 전혀 증상 없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작은 혈류 차단이 이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노년기의 혈관이 이미 염증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혈관벽이 탄력 있고 회복력이 뛰어나지만 나이 들수록 내피세포가 손상되면서 염증 단백질 CRP이 늘어나고 그 위로 산화된 지방이 달라붙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의 일부가 좁아지거나 약해지죠. 이 과정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그 한 줌이 쌓이며 조용히 혈관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도 이런 변화가 생기나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견과류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복구 속도보다 손상 속도가 빠릅니다. 직견과류의 지방이 이득보다 손상을 더 쉽게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또한 견과류에 포함된 인지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혈소판 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물질들이 혈소판 응집을 강화시켜 미세한 혈전 형성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지만 노년기 혈관의 민감도를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쯤 되면 그럼 견과류는 전혀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견과류에는 여전히 비타민, 이마그네슘, 식이섬유 같은 유익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다만 혈관이 이미 피로한 몸에서는 그 장점이 100% 발휘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건강의 본질은 좋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혈관은 말없이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짜게 먹은 날, 스트레스가 많은 날, 잠을 설친 날, 그리고 견과류 한 줌을 과하게 먹은 날,
그 모든 날들이 혈관벽 위에 얇은 층으로 남아 쌓이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몸의 반응을 경청하는 것. 좋다는 정보보다 나에게 어떤 반응이 오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견과류 종류별로 숨어있는 차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땅콩. 겉보기엔 모두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천차만별입니다. 당신이 지금 먹는 그 한 줌이 어떤 종류의 함정을 품고 있는지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다 똑같이 생겼죠. 하지만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땅콩은 모두 다른 성격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격 차이가 바로 혈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아몬드. 가장 대중적이고 심장에 좋은 견과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 마그네슘이 풍부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판 아몬드는 껍질을 벗기고 볶은 형태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과산화 지질입니다. 불포화 지방이 열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어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변하지요. 특히 오래된 볶은 아몬드는 입자는 고소하지만 혈관에는 자극을 남깁니다. 게다가 일부 제품에는 미세한 염분이 코팅되어 있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20%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짠맛이 안 나서 괜찮다는 말은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 호두, 두뇌 음식이라 불리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오메가-3는 매우 불안정한 지방입니다. 빛이나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순식간에 산패되어리 폭시드화 지방으로 변하고 있는 혈관 내 염증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냉장 보관하지 않은 호두에서는 과산화물 수치가 신선한 제품의 10배에 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호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 2주 안에 드세요. 그 이상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세 번째는 캐슈넛. 부드럽고 달콤해서 인기가 많지만 여기엔 숨은 당분이 있습니다. 캐슈넛에는 다른 견과류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에게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캐슈넛을 공복에 섭취한 뒤 혈당이 30mg, DL 이상 상승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기름기 없는 간식이라며 식사 대용으로 드신다면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네 번째 피스타치오. 녹색의 작은 보석이라 불리며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연구로 유명했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옥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선 결석 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신장은 부담을 받는 셈이죠. 또한 피스타치오의 염분 함량은 포장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이 간간한 맛을 위해 나트륨을 첨가한 제품입니다. 소금에 절인 피스타치오는 하루 20알만 먹어도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을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콩. 가장 저렴하고 익숙한 견과류 지만 사실은 콩에 가깝습니다.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높아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10대 1 이상이 되면 혈관의 염증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또한 땅콩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독소는 간뿐 아니라 혈관 내피를 손상시켜 혈류 조절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볶은 땅콩은 표면이 마르고 갈라져 곰팡이 포자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쯤에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먹는 그 견과류 정말 건강식입니까? 아니면 습관식입니까? 건강식은 몸의 상태를 고려해 조절하며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식은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행위죠.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좋은 음식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음식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견과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당량 신선하게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먹는다면 여전히 좋은 영양 공급원입니다. 다만 지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 불안정하다면 캐슈넛보다는 호두나 아몬드를 신장 기능이 약하다면 피스타치오보다 땅콩을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면 가공된 믹스 견과보다는 생호두 새알이 훨씬 낫습니다. 견과류 하나하나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그것이 진짜 의학적 식사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욱 교묘한 함정 숨은 염분과 당분의 공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무첨가로 표시된 제품도 실제로는 혈압과 혈관을 위협하는 첨가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릴게요. 무첨가 저염 무가당, 얼마나 자주 보셨나요? 마트 진열대에 질비한 이 문구들은 마치 우리에게 안심하라는 듯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내과 의사로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구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표면적으로는 건강식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포장지 뒤편의 영양성 분표를 보면 놀랄 만큼 많은 숨어있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염분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짜지 않으니까 염분 걱정은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시판 견과류는 소금, 미세 코팅 처리되어 있습니다. 혀로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나트륨 함량이 100g당 250mg 이상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니버터, 아몬드 캐러멜, 호두 맛소금, 피스타치오 같은 가공 제품은 1회 섭취량 3공지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30에서 40%를 넘습니다. 노년기의 혈관은 이미 탄력이 줄어들고 나트륨 배설 능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즉 젊을 때보다 같은 양의 소금이 훨씬 큰 피해를 줍니다. 나트륨이 혈관벽을 자극해 부종과 혈압 상승을 일으키 고미세혈관을 손상시키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출혈 환자의 약 70%가 만성 염분 과다 섭취자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무가당견과류에도 숨어있는 당분이 있습니다. 무가당이라고 해도 원재료 자체의 자연당, 프럭토오스말토오스는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제품은 시럽 코팅 후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표면당은 사라지지만 당분이 지방 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영양표를 보면 당류 0g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혈당 반응은 가당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캐슈넛, 피칸, 마카다미아는 이런 숨은 당분이 많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단맛이 은근해서 자극이 덜하지만 혈당지수, GI는 50 이상으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 환자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65세 여성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건강관리를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간식은 다 끊었어요. 딱 아몬드만 먹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혈당이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분이 먹던 제품은 허니 글레이즈드 아몬드, 즉 꿀로 얇게 코팅된 제품이었죠. 단맛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요? 하셨지만 실험실 검사에서는 혈당 반응이 식빵과 비슷했습니다. 맛보다 중요한 겉몸의 반응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방부 첨가물. 시판 견과류에는 산패를 막기 위해 BHA, BHT, 프로필갈레이트 같은 합성 항산화제가 들어갑니다. 소량이라 안전하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과 혈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약한 노년층은 이런 미세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오래된 파이프에 약간의 녹이 생기면 물이 탁해지는 것처럼 혈관도 작은 자극 하나로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견과류를 먹어야 안전한가요? 이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정답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명 포장 냄새 없는 제품원 재료명 견과류 100% 표시. 이것이 기본입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 제품일수록 첨가물이 숨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관도 중요합니다. 개봉 후에는 2주 이내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공기와 비습기만으로도 견과류의 지방은 산화되어 트랜스형 지방산으로 변합니다. 이 지방은 혈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혈류 점도를 높이고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견과류를 상온에 두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독소를 만드는 실험과 같습니다. 결국 건강의 비밀은 표면이 아니라 내용을 보는 습관입니다. 제품의 문구보다, 영양성 분표를 브랜드보다 내 몸의 반응을 믿으세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 노년기 혈관의 약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위험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생리적 변화가 뇌졸중 위험을 폭발적으로 높이는지를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짜도 머리가 띵하고 얼굴이 붓네요. 병원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혈관이 나이를 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 있고 부드럽습니다. 피가 자유롭게 흐름해약간의 자극에도 금세 회복하죠. 그러나 60세가 넘어가면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지고 내 피세포의 재생 속도도 느려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딱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고혈압, 혈당, 불균형,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모두 혈관을 지치게 만들죠. 여기에 견과류의 지방이 잘못 작용하면 그 필요한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미세하게 터지거나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혈류 조절 센서입니다. 이 세포들이 건강하면 혈관이 스스로 확장하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내피세포의 수와 기능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혈류 속 지방 입자, LDL 중성지방 등과 쉽게 달라붙습니다. 이 상태에서 산화된 불포화 지방이 들어오면 세포는 침입자로 인식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 단백질이 분비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탄력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상경화의 시작입니다. 그럼 왜 나이 들수록 이런 변화가 가속화될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의 누적입니다. 우리 몸은 호흡하고 음식을 소화할 때마다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젊을 땐 항산화 효소가 이를 중화하지만 나이 들면 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때 불포화 지방, 특히 견과류의 오메가-6계열 지방이 몸속에 많으면 활성산소와 만나 쉽게 산화됩니다. 이 산화지질은 혈관을 공격하고 혈관 노화의 속도를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 변화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혈관 확장 기능이 약해지고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중 지방 수치가 더 높게 반응합니다. 즉, 예전엔 괜찮았던 음식이 지금은 위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할머니 환자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요거트에 아몬드와 호두를 넣어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눈이 침침하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 미세혈전이 뇌혈관 일부를 잠시 막았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생긴 거죠? 저는 나쁜 음식 하나도 안 먹었는데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나쁜 음식이 아니어 도약해진 혈관에게는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의 노화는 느리지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염분 줄이기, 기름진 음식 줄이기, 견과류를 하루 한 줌 이하로 제한하기, 그리고 하루 20분 이상 걷기. 이 4가지가 혈관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또한 물의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루 1.5L의 물을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것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전 생성을 막습니다. 반면 커피나 녹차로 수분을 대신하면 이뇨작용이 강해져 혈류가 더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적은 건조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의학적으로도 노년기의 혈관은 젊은 혈관과 다릅니다. 즉 같은 음식이라도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화된 영양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약해진 혈관에서 뇌출혈의 징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신호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진짜 위험의 시작인지 다음 장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살짝 아픕니다. 잠을 좀 설쳤나? 하고 넘깁니다. 그날 오후 잠깐 어지러움이 스칩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또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한 순간이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갑자기 터지는 병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아주 미세한 혈관의 피로에서 비롯됩니다. 노화된 혈관은 탄력이 떨어져 있고 안쪽 벽에는 작은 미세균열이 생겨 있습니다. 여기에 산화된 지방이 붓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그 약한 부위가 조용히 스며 새듯 터지기 시작합니다. 피가 조금씩 새어나오면 두통이 오고 어지럽고 눈이 침침해집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이 탓이겠지 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응급으로 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제가 만난 한 68세 남성 환자는 하루 전날부터 목뒤가 뻐근하고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혈압은 평소보다 약간 높았고 식사는 평소처럼 하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갑자기 오른쪽 팔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MRI 결과는 소량의 뇌출혈. 다행히 초기 발견 덕분에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건강식만 먹었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견과류를 먹으며 건강을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관벽은 오랜 염분지방 스트레스의 누적된 공격으로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견과류의 지방은 본래 혈관을 도와야 했지만 피로한 혈관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뇌출혈의 초기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거나 한쪽이 묵직하게 아플 때, 평소보다 말이 느려지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손끝이 저리거나 젓가락질이 어색해질 때, 한쪽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앞에 번쩍임이 있을 때, 이 중 하나라도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루만 더 두고 보자는 생각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뇌출혈은 뇌졸중의 한 형태라는 점입니다. 혈관이 막혀 피가 통하지 않는 뇌경색과 달리혈관이 터지는 것이 뇌출혈입니다. 두 경우 모두 혈관 내 압력과 지방염증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견과류의 지방을 과잉 섭취하면 뇌경색뿐 아니라 뇌출혈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이미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과잉 영양이 곧 과잉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겁니다. 노년기의 뇌혈관은 얇은 유리컵과 같습니다. 깨끗이 관리하되고 한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면 유리컵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같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지 혈압 변동성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혈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입니다. 새벽 시간대, 특히 오전 6에서 9시는 혈압이 급상승하는 시간으로 뇌출혈의 절반 이상이 이때 발생합니다. 만약 그 시간에 염분이 많은 음식 커피 혹은 견과류와 같은 고지방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관 내 압력이 급등합니다. 이게 바로 잠결에 일어난 뇌졸중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복에 견과류를 먹지 말 것. 아침에는 혈액이 가장 끈적하고 혈압이 높습니다. 작게 나누어 먹을 것. 한 번에 한 줌이 아니라 하루 2에서 3회 소량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물과 함께 먹을 것. 물은 혈액 점도를 낮추고 지방 대사를 돕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들이 혈관의 운명을 바꿉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 과유불급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더 많이 먹을수록 왜 위험이 커지는지, 그리고 뇌졸중을 막는 진짜 하루 한 줌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건 많을수록 좋다. 인간의 본능적인 믿음이지요. 특히 건강식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 줌이 좋다면 두 줌은 더 좋겠지. 매일 먹으라면 하루 2번 먹으면 더 효과 있겠지. 하지만 의학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견과류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어느새 혈관을 압박하는 지방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를 살펴볼까요? 미국 하버드 의대의 추적조사에 따르면 하루 28g 이하의 견과류를 먹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낮았지만 60g 이상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오히려 뇌졸중 위험이 15% 증가했습니다. 직접정선을 넘는 순간 효과가 반전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그럼 하루 한 줌이라면 몇 알 정도인가요? 정답은 25에서 30g, 즉 아몬드 15알, 호두 3쪽, 캐슈넛 8알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혈중 지방 수치를 급격히 올리고 간에 대사 부담을 늘립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과식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만듭니다. 첫째, 지방 대사 지연. 나이가 들면 간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효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은 지방이 혈중에 떠돌며 LDL 입자를 산화시킵니다. 이 산화된 입자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결국 뇌졸중의 불씨를 만듭니다. 둘째, 혈당 반응의 변화. 캐슈넛이나 피칸처럼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지만 오래 지속됩니다. 이때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혈관 내 염증을 키우죠. 즉 단맛이 없어 도지속형 혈당 폭탄이 되는 셈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도 줄이고 고기도 안 먹어요. 그냥 견과류만 조금씩 자주 먹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중성지방이 높거나 간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견과류의 지방은 소량이라면 약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간은 그 지방을 처리하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결국 지방간으로 이어지고 혈관은 더 끈적해집니다. 더 놀라운 건 과유불급, 이 단지양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을 섭취하면 몸이 그 자극에 익숙해져 반응을 잃습니다. 즉 처음엔 혈관을 도왔던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자극이 되지 않는 당연한 음식으로 변합니다. 이럴 땐 하루 쉬는 날을 만드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우리 몸은 휴식이 있어야 회복하는 구조이니까요. 또 하나의 착각은
섞어 먹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믹스 견과류를 먹으면 여러 종류를 조금씩 먹게 되니까 안전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각 견과류의 지방 비율사나 안정성 탄수화물 함량이 모두 달라서 섞였을 때 오히려 소화 효소의 혼선을 일으킵니다. 특히 캐슈넛과 땅콩처럼 소화가 느린 견과류를 섞어 먹으면 위장에 오래 머물며 트림더브로 함속스림을 유발하고 혈류 내 지방 방출이 지연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중 지방이 오래 남아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좋은 음식이 나쁘게 변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양이 습관이 될 때입니다. 음식은 몸을 살리기 위한 도구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한 줌은 약이지만 습관적 과잉 섭취는 약한 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균형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혈관을 살리는 식단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과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뇌졸중 위험을 최소화하는 식습관, 심장내과 의사로서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하는 식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견과류의 양면성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될까? 답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균형 바로 그것입니다. 노년기의 혈관은 이미 오랜 세월의 발자국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더 먹을까 보다 무엇을 덜 먹고 어떻게 조합할까가 중요합니다. 심장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은 건음식의 질은 단일 성분이 아니라 조합의 과학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견과류 플러스 비타민C 식품의 조합입니다. 오렌지, 키위,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은 견과류 속 불포화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즉 견과류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대 단점을 줄이는 보호막이 되는 셈이죠. 특히 아침 공복에는 아몬드 대신 토마토 1개, 점심 후에는 아몬드, 열알과 귤 1개의 조합이 이상적입니다. 비타민C는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산화 지질을 제거하는 천연 청소부이기도 합니다. 둘째, 견과류 플러스 식이섬유의 조합입니다. 불용성 섬유소, 현미, 귀리보리 채소는 견과류의 지방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과 중성지방의 급상승을 막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견과류를 먹고 싶다면 단독으로 먹기보다 현미밥이나 귀리죽 위에 아몬드 슬라이스를 올리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섬유소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습니다. 셋째, 견과류 플러스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과 견과류는 상극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견과류 섭취 시 충분한 수분은 지방분해 효소의 활성도를 높이고 혈액 점도를 낮춰 혈전 위험을 줄입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으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혈관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줍니다. 넷째, 견과류 플러스 항산화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계피, 강황, 생강, 검은 후추 등은 견과류의 지방 산화를 억제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돕습니다. 특히 견과류를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을 떼계피 가루를 약간 뿌리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 조미료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다섯째, 쉬는 날을 주는 식단입니다. 몸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견과류를 완전히 쉬는 날로 정하세요. 그 하루 동안 가는 지방을 분해하고 혈관은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식이 리듬입니다. 여섯째, 견과류 대체식의 활용입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반복하는 것은 몸에게도 지루함을 줍니다. 혈관을 살리는 다른 지방원으로는 들기름, 아보카도, 치아씨드가 있습니다. 단 이것들 도수량이 원칙입니다. 아보카도는 하루 4분의 1개, 들기름은 밥의 1 작은술, 치아씨드는 물 200ml의 1 작은술이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조합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우양화살표 색이 다른 음식을 함께 먹을 것. 우양화살표 하루에 같은 식재료가 3번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할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혈관은 훨씬 젊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9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에 먹는 음식의 색이 5가지 이상이라는 것. 음식의 색은 영양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견과류는 그중갈색 그룹에 속하며 다른 색들과의 조화 속에서만 빛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먹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세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뇌와 마음의 리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천천히 씹으며 향과 질감을 느끼는 그 순간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건 과학이 증명한 마음의 양리작용입니다. 균형은 결국 과학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먹는 양보다 먹는 태도, 음식의 종류보다 조합의 지혜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심장내과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 또한 이견과류의 함정을 경험하며 깨달은 진짜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에게 이건 좋습니다. 저건 조심하세요 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자신이 그 경고의 대상이 될 뻔했습니다. 10여 년 전 제 몸은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매일 운동했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했죠. 아침엔 블랙커피 한 잔, 점심엔 현미밥과 채소 그리고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그건 제 의사로서의 신념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진료 중 갑자기 왼쪽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피곤하겠지 라고 넘겼지만 그 두통은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혈중 중성지방이 정상보다 높았고 간, 효소 수치도 상승해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강조하던 건강식이 제 몸에선 도구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저는 하루 2번씩 견과류를 섭취했습니다. 회의 중운전 중습관처럼 먹었습니다. 그게 제 건강 루틴이라 믿었죠. 하지만 60세를 넘긴 제 몸은 이미 대사 효율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방을 분해하지 못한 체혈관 속에서 피로를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식습관을 바꾸었습니다. 먼저 견과류 섭취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씹는 속도를 절반으로 늘렸죠. 놀랍게도 단 2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몸이 피곤해한다면 그건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건강 정보는 참고일 뿐 진짜 답은 몸 안에 있습니다. 의학은 객관적인 과학이지만 인간의 몸은 주관적인 신호로 반응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이 당신에게는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화된 건강의 핵심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일주일만 견과류를 잠시 쉬어보세요. 그리고 7일 후 몸의 변화를 기록해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의 환자가 속이 편해졌다, 두통이 줄었다, 혈압이 안정됐다고 말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의 몸은 늘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또한 의사라는 이유로 제 몸의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과학적 지식에 너무 의존해서 감각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제는 제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 몸은 이 음식을 원하고 있을까? 저는 여전히 견과류를 먹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규칙이 있습니다. 신선한 제품만 냉장 보관한 후 2주 이내 식후 1시간 뒤에만 하루 10에서 15알 이하.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법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절제 속에서 회복됩니다. 우리의 혈관은 더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의사로서 보다 한 사람의 환자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닙니다. 건강은 관계입니다. 내 몸을 믿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지금부터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우리 몸의 혈관도 쉼없이 흐릅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분에 70번씩 뛰며 6리터의 피를 전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피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은 당신 인생의 강입니다. 그 강이 흐르는 방식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건 이미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선택은 단순합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의식적으로. 이 3가지가 뇌졸중을 막고 혈관을 젊게 만드는 진짜 비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음식을 찾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몸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붓는 느낌이 있다. 어제보다 소화가 느리다. 이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음식도 나쁜 음식도 없습니다. 오직 내게 맞는 음식만 있을 뿐입니다. 의학의 세계에서조차 완벽한 진리는 없습니다. 매년 수백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어떤 연구는 이전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몸을 관찰해야 합니다. 저는 한때 완벽한 건강식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건강은 완벽이 아니라 균형과 여유의 예술이라는 것을요. 하루 한 줌의 견과류가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양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무심코 손이 가는 습관인지 몸을 위한 의식적인 선택인지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식탁 앞에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향을 느끼는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치유를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이제 와서 바꿔도 늦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회복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내 몸을 위해 한 가지를 바꿔보세요. 그게 물 한 컵을 더 마시는 것이든 견과류 한 줌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든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기억해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잃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심장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혈관도 몸도 그 모든 세포들이 오늘의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